오늘 수업 주제는 운동과 비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만을 뜻하는 obesity는 over와 to eat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비만의 정의는 섭취 에너지 중 소비하고 남은 부분이 지방의 형태로 전환되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비만과 과체중은 다른 의미입니다. 좌측에 있는 번호번호와 우측에 있는 번호번호는 신장이 180cm, 체중이 90kg으로 신장과 체중이 같습니다. 하지만 좌측에 있는 번호번호는 과체중에도 해당이 되고 비만에도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우측에 있는 번호번호는 비만이 아닌 일반 과체중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체중은 키에 비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특히 운동선수 중에 근육에 의한 과체중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형태로 에너지를 섭취합니다. 이렇게 섭취한 에너지는 활동대사량과 기초대사량의 형태로 소비가 됩니다. 기초대사량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체온 유지, 호흡, 심장 박동 등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활동대사량은 우리가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작업활동, 여가활동, 운동 등 신체 활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많다면 체지방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에너지 섭취가 에너지 소비보다 적다면 체지방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섭취와 에너지 소비가 같다면 체지방은 유지가 되겠죠.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를 줄이고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늘려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필요한 대사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초 대사량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몸무게 1kg당 1시간에 1칼로리를, 여성은 0.9칼로리를 소모하므로 체중이 53kg인 여자가 하루에 소모하는 기초 대사량은 53 곱하기 24 곱하기 0.9를 해서 1145칼로리가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의 1일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남학생의 경우 2700칼로리, 여학생의 경우 2000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럼 체중이 53kg인 여성이 에너지 균형을 맞추려면 855칼로리를 활동 대사량으로 소모를 해야 합니다. 필요 에너지 2000칼로리에서 기초 대사량 1145칼로리 그리고 활동 대사량 855칼로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만의 종류입니다. 지방세포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지방세포의 증식형과 비대형이 있습니다. 증식형은 지방세포의 크기는 그대로이나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소화형 비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방세포 비대형은 지방세포의 개수는 그대로이나 지방세포 하나하나의 크기가 증가하는 비만으로 성인형 비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지방세포 증식형과 비대형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도 있는데 이는 지방세포의 크기도 증가하고 개수도 증가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포 분포에 따른 분류인데 먼저 상반신 비만과 하반신 비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반신 비만은 남성형, 사과형 비만이라고도 하는데 배 부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비만입니다. 이어서 하반신 비만은 여성형, 서양 배형 비만인데 이는 둔부, 대퇴부의 지방이 많이 축적되는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장형 비만과 피하지방형 비만이 존재하는데 내장형 비만은 지방이 주로 복강내, 즉 내장 사이에 많이 축적되는 것으로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이 내장 지방이 되겠습니다. 피하지방형 비만은 지방이 주로 피부 바로 아래에 축적되는 것으로 아래 그림에서 이제 내장 주변에는 노란색 지방이 없지만 피하 지방 쪽에, 피하 쪽에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의 원인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내분비적 원인에 의한 비만은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에 의한 비만은 부신 피질 호르몬, 신경 안정제, 에스트로겐을 복용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성 비만은 비만의 원인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비만으로 유전적 소인은 부모에게 지방세포수를 많이 물려받는다든지 또는 비만인 부모의 식습관을 물려받아서 생기는 비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가 비만이 되는 비율은
한부모가 비만이면 자녀는 40%, 양친 모두 비만이면 자녀가 비만이 될 확률은 70%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어서 야식, 과식, 급한 식사, 그리고 서구식 식습관이 원인이 되는 환경적 소인, 바쁜 일상생활, 그리고 TV, 인터넷 중독으로 운동 부족이 되는 경우도 단순성 비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만이 원인이 되는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리적 질환, 생식기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심리적 질환 중 섭식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먼저 폭식증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증세인데 음식물 섭취보다 더 위험한 것은 폭식 후에 몸무게가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이뇨제, 설사약을 마구 먹거나 먹은 것을 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식증은 정상 체중인데 스스로 뚱뚱하다고 느끼거나 몸무게 증가에 대한 공포와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먹지 못하는 질환이 거식증입니다. 비만의 측정 방법입니다. 피하지방 두께법은 특정 부위의 피하지방 두께를 측정해서 신체 전체의 지방량을 추정하는 방법이고, 밀도법은 지방의 양에 따라서 물 안에서와 물 밖에서의 체중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체의 지방량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CT법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CT 촬영을 한 후에 지방 전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체지방 측정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바디 기계를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식으로 비만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체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준 체중을 구한 후 실제 체중과 비교하여 비만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키가 170cm, 체중이 70kg인 사람의 표준 체중에 의한 비만도는 얼마일까요? 표준 체중은 이 친구는 170cm이기 때문에 키에서 100을 뺀 후에 0.9를 곱하면 이제 표준 체중이 나오는데, 이 친구의 표준 체중은 63k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만도는 실제 체중을 표준 체중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되니까 약 111.1%가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의하면 이 친구는 과체중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체질량 지수입니다. BMI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는 센티미터가 아닌 미터 값을 사용합니다. 키가 170cm, 체중이 70kg인 사람의 체질량 지수는 체중 70 나누기 키 1.7의 제곱을 하면 24.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밑에 표에 의하면 과체중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비만의 관리 방법입니다. 수술요법, 약물요법, 운동,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수술요법과 약물요법은 우리 신체에 부담이 따르므로 우리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비만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식이요법은 음료로는 물을 마시고 아침 챙겨 먹기, 그리고 채소, 과일, 유제품 매일 먹기, 튀긴 음식, 즉석식품 피하기,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 그리고 야식 먹지 않기, 과자 등 당분 많은 음식 줄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에서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등하교는 걸어서 하거나 자가용 이용 시 학교 1km 전에 미리 내려서 걸어오기, 대중교통 이용 시 앉지 말고 서서 이용하기, 엘리베이터보다 계단 이용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 체중 관리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운동요법을 살펴보면 운동요법을 통해서 비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성이 적으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랜 기간 규칙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만도에 따른 적합한 운동의 종류를 살펴보면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 친구들은 체중 부하가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러닝머신 걷기, 계단 오르기, 야외 스포츠, 그리고 각종 스포츠 종목들을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증도 비만이나 고도 비만 친구들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체중 부하가 적은 운동이 좋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느리게 걷기, 산책, 수영, 스트레칭, 맨손 체조, 수중 운동, 자전거 등의 운동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건강 체중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